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2025학년도 추가 모집 인원이 확정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또 기대했었던 것보다는 추가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실망감이 크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것과 다르게 추가 모집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학 결정이 되지 못해서 정시에서 불합격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추가 모집 원서 조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 모집 인원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25년도 추가 모집 전체 인원은 9,131명이에요. 전년도가 13,246명, 그 전년도가 17,561명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와 비교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약 4,000명 정도 줄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어지는 수능 위주의 전형도 대학은 110개 대학에서 126개 대학으로 대학은 증가가 되어졌지만 선발 인원은 5,211명에서 3,736명으로 대략적으로 1,500명 정도 줄었어요. 정말 많이 인원이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이 점에서 꼭 알아주실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줄어든 부분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지방의 대학들이 부실로 인해서 미달이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대학들 간의 통폐합이 되어지거나 또 대학의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추가 모집에서 인원이 많이 줄어든 대학들은 대부분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들의 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서울의 상위권 대학은 전년도보다 추가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죠. 또 서울에 있는 중위권이거나 인서울의 지점에 해당이 되어지는 대학들은 수능이 쉬워지고 동점자가 누적이 되어지면서 오히려 충원율이 떨어지면서 추가 모집 인원도 감소되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1,500명 이상의 인원이 감소가 되어진 주요 원인은 지방대학의 인원의 감소, 결국은 전체적인 선발 인원의 감소와 통폐합에 따른 인원의 감소가 주 원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전년도보다 인원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모집은 더욱더 불리해졌고 그만큼 신중한 원서 지원을 하셔야 되겠죠. 자, 학생부 교과 전형도 보면은 전년도에는 7,228명이지만 올해는 5,059명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529명에서 247명으로 감소가 되어졌고 실기 실적 전형은 전년도에 121명에서 80명으로 감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위주 전형 모든 전형에 감소가 되어졌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추가 모집에서는 수능 시험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만으로 원서 지원할 수 있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있다는 점이에요. 간혹 학생들 중에서는 수능의 점수가, 다시 말하면 국어, 수학, 탐구 2개 과목 합의 표준 점수가 300점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내신 성적이 만약에 내가 4등급이다, 내신 성적이 5등급이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이 수능 위주의 전형과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실 점들은 뭐냐면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만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도 원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별로 선발 인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년도에 비해서 추가 모집 인원이 대폭 줄었다. 이거는 맞아요. 하지만 대폭 줄어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지방의 대학들의 선발 인원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 특징이고, 두 번째는 수능이 쉬워지면서 특히 350, 360점대의 대학들이 결국은 충원율이 낮아지면서 그쪽에서 추가 모집 인원이 적게 나오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학별로 보시게 되면 중앙대학교를 먼저 보도록 해요. 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2024년도, 2025년도 대교협에서 최초로 발표한 추가 모집의 인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오늘 추가 모집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산대나 서울과학기술대 같은 경우도 보면 최초 대교협에서 발표했었던 인원보다 실제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추가 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모집 기간 내에 모집 인원이 증가한다는 점, 또 모집 기간 내에 새로운 학과가 등장한다는 점이 가장 특징이기 때문에 원서 접수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집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중앙대학교는 올해는 17명, 전년도에는 19명이었기 때문에 2명이 감소가 되어졌고, 시립대는 전년도보다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4명이었는데 올해는 25명을 선발하고요. 한국외대는 24명에서 30명으로 6명이 증가했고, 건국대학교가 가장 두드러지죠. 15명 모집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43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무려 전년도에는 12명이었는데 올해 70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숙명여대는 전년도에, 홍익대학교는 전년도에 31명이었고 올해는 48명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추가 모집 인원이 줄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보는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 건국대, 한국외대, 시립대, 중앙대학교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인원이 증가되어졌어요. 자, 숙명여대는 5명에서 13명으로 인원이 늘었고 세종대학교는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56명을 선발했지만 올해는 22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과기대는 전년도에 20명을 선발했지만 올해는 1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는 18명에서 34명으로 늘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은 2024, 2025년도 추가 모집 기간 첫째 날 대교협 어디가에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마지막 추가 모집 인원과는 달라요. 그리고 추가 모집은 모집 기간 내에 인원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이 최초 인원보다 인원이 증가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국민대학교는 전년도는 29명이었고 올해는 21명,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는 40명에서 9명으로 줄었고요. 아주대학교는 늘었습니다. 9명에서 19명으로 늘었고, 가천대학교는 17명에서 12명으로 줄었고요. 성신여대는 19명에서 14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단국대학교는 39명에서 29명, 39명에서 29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앙대부터 시작해서 약 단국대까지 정초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감소되어진 대학도 있지만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대학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인원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하지만 가장 큰 특징은 모집 인원이 늘어난 구간은 숙명여대부터 시작해서 상위 구간이라고 할 수 있고, 모집 인원이 줄어든 구간은 대부분 세종대부터 시작해서 인서울권의 대학들은 대부분 다 인원이 줄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점수대가 낮은 학생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10점, 20, 30, 40점대 학생들은 조금 더 원서 지원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330점 아래의 점수대는 지방의 대학들의 모집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안정 지원을 하면서 상향 지원을 할 수 있었지만 지방의 대학들이나 경기권의 대학들의 모집 인원이 감소되어졌기 때문에 특히 지방대학이나 경기권 대학의 원서 지원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경기권이나 서울동은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 줄면 당연히 경쟁률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원서 지원을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추가 모집 원서 지원하게 되어질 때 일종의 스킬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모집 원서 쓸 때 꼭 하셔야 되는 거, 6번 내용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추가 모집 원서 접수할 때는 오전에 10시 정도가 되면 진학사 어플라이, UA 어플라이를 띄우세요. 그리고 진학사 어플라이와 UA 어플라이에서 실시간 경쟁률을 띄우십니다. 그리고 경쟁률을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 이유는 추가 모집은 진학사에는 있지만 UA는 뜨지 않는 대학이 있어요. 또 UA는 뜨지만 진학사에 뜨지 않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10시에 일어나면 경쟁률을 팝업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마감인 대학이 어딘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추가 모집은 반드시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원서를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 미리 원서를 쓰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추가 모집 기간 안에 경쟁률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경쟁률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마감인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을 체크하셔야 돼요. 대학들마다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이 12시, 1시, 2시, 4시, 6시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깜빡 잊으시면 원서 접수 마감을 놓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을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 경쟁률과 변동사항을 확인하셔서 원서를 쓰셔야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서 지원은 정시 모집과 동일해요. 다시 말하면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가 사탐이나 과탐의 반영 비율,
그 다음에 사탐이나 과탐에 있어서 가산점 부여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정시와 동일하기 때문에 무작정 경쟁률만 보고 원서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적대에서 실제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지원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추가 모집의 인원이 줄어든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 줄어든 부분들이 지방의 사립대학에서 인원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 경기권의 대학들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전년도보다 약간 인원이 감소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모집에 대한 원서 지원에 대한 전략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우리가 22, 23, 24, 25, 26, 27일 최종적으로 원하는 대학, 정시에서 불합격한 학교를 추가 모집으로 합격한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원서 지원을 수립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퍼 리뷰였었고요. 하이퍼 리뷰에서는 2월 19일서부터 2월 25일까지 추가 모집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5년도 추가 모집 인원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